저희가 구획을 하면서 고민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권 그리고 남양권이 같이 있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넓죠. 한쪽으로 위치가 선정되면은 한쪽은 분명히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신 것이 당연합니다. 전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한남의 임시청사를 하면서 남양, 세술동, 송산, 서신, 마도동들은 남양을 이용했던 때보다 거리가 20-30분 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장소 체제를 같이 서부 출장소 체제를 두거나 아니면은 현재처럼 남양시청의 기능을 유지시켜서 구청이 생기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그 지역분들은 같은 거리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께서도 이걸 원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정책적인 들어갈 설명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충분히 남양반도 여기 우정반도의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신청이 있는데 애들은 왜 여기 걱정 뭐하러 왔습니까? 이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그리고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국민동의를 왜 받아?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한강권 남양권이라고 항상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남양권하고 한강권에 대해서는 추후 세술동의 성산리스트 인구 15만이 감주가 되면 추후의 분부도 고려할 대상입니다. 본다면 인구가 적은데요? 본다면 인구가 적잖아요. 지금부터 하는 거 출발하는 게 낫지. 이제는 뭐가 행동을 해야지.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미래인구라고 하셔서 지금 대인구를 왜 어떻게 된 정치 색깔이 있는 거야? 주민이 먼저지. 다 주민은 이걸 왜 받아? 아예 그렇게 그냥 해버리지. 일본역에 지금 인구가 성산리시티까지 포함해서는 36만인데 이 지역을 아까 첫 번째 질문하셨었죠? 분당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역 같은 경우에 비봉내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봉내송 남양에서 이쪽으로 붙게 되는 인구가 12만 5천입니다. 저희가 해남대에 제출할 때 말씀드렸죠. 분부의 인구가 20만이 돼야지 해남도 승인 조건인데 예외적으로 안 될 때 일부 쪽 할 때 본다면 실수 안 하는데요? 할때 이쪽의 대만 인구를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왜안 잡냐면 목장 소돼지 이런 것도 진료를 했잖아요. 동료 수첩에서 이렇게 그런 것만 비효율적이지만 들어오고 아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쪽에 40대만 매고를 들어도 그리고 소양을 해도 10만밖에 안 됐어요. 계속 지금은 우리 구장 같이 가야 되고 그래야지 남양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 전적으로 남양구를 원합니다. 그리고 향남은 저 잘 사는 동네 동탄 그쪽으로 주십시오. 남양권이 위로 비봉내송하고 합쳐도 인구가 해당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다면 인구가 적은데요? 14만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인구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요 동물농장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안 주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동네 저는 마도면 종종 1위 이장 차인배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절대 아파트도 하나도 없어요. 공장, 공농국가 도시라서 이름은 멋쟁이에요. 도시와 농촌.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아파트도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사는 게 남양에 가서 살고 우리 동네는 내가 68인데 유치원생이 제일 어린 다 90살이에요. 노인 양반들만 사는 데예요. 근데 낙후된 데서는 우리 고장 그냥 낙후 비고 내송 그냥 그 동네로 줘요. 서해안 벨트로. 그리고 향감은 저기 동탄이나 병정으로 줘요. 없는 사람끼리 양국적으로 높여서 그냥 살게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남양 구를 하나 세워갖고 중심으로 일본 매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시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새롭게 질문 받겠습니다. 사회자님, 이 사람까지 가운데 회원님 했는데 이 사람 했는데 왜 나한테 진행위원은 안 저희 받아줘요? 뒷사람을 좀 부탁드려요. 어차피 정치는 잘 사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고 안 사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 마이크를 나한테 자네를 왜 안 줘요? 사회자 지시에 따라 지정하신 분께 마이크를 드릴 예정이니까 마이크를 드신 분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죄송한데 번역으로 남은 지도 한 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번역 1번역, 2번역, 3번역 나게 저 지도를 보고 저도 죄송합니다. 세술동에 사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반부 설치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자료를 좀 받아서 저 나름대로 많은 조사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현재 행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맞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계신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1번역이 그냥 눈으로 봐도 지도상 굉장히 넓습니다. 화성시의 거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번역의 모든 읍면동에서는 지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부가 된다고 하면 구가 생기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1번역 같은 경우는 면적상도 그렇고 관리해야 되는 운명도도 그렇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자료를 찾아보니 화성호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남양반도라는 역사적인 게 있고 아래쪽으로는 의정반도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지금 추진단에서 주신 자료 중에 법적 근거와 행안부 기준에 따르는 20만 명 이상의 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남양반도로 따진다고 했을 때 매송, 비봉, 세술, 남양, 송산, 마도, 서신으로 연결되는 횡으로 연결되는 313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정반도 같은 경우는 봉담부터 시작해서 팔탄, 향남, 양가, 장안면, 우정면까지 해서 43번 국도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저희 1번역은 두 개의 부로 나눠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래야 생활권 자체가 아까 추진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30분 번역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렇게 되면 30분 번역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요.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시청에서 우정이나 장안, 양강까지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화성이 넓어서 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1번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 넓은 면적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화성시 마도면 승정동길 80분길 20개 대상
송정일 2장 차이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화성시 인구 설치 추진 현황을 보면은 우리 구가 제일 큽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공당구, 동탄구 이렇게 있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화성시에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근데 지금 써 있는 데에는 다 농촌만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리고 향남도 10만이 가까이 가는데 아주 알짜배기로 아까 인구 그거대로 따진다는데 그러면 향남을 하나 집어넣어갖고 우리 인구 조밀도에서 맞춰갖고 니네 구에다가 이걸 갖다가 맞춰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향남, 양감, 팔탄 다 경정부로 동당부로 가지고 가세요. 그럼 우리는 농촌지구에 살아남고 싶습니다. 왜? 비봉, 매송, 여기 서해안 벨트 쪽으로 묶어줘야지 당연히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청 소재지로서 우리 마도면에도 5분이면은 시청을 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 주변마을로 우리 구청도 향나무에 10만 가까이 가니까 양보하고 이 구를 뭐 남양구로 개발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양보의 작심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서해안 벨트 있잖아요. 똥돼지, 소돼지, 무슨 도축장, 뭐 있잖아요. 개 있잖아요. 이런 거 서신에 그런 동물농장 만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로 그냥 몰아줘요. 이쪽 붙이지 말고 그러니까 향감도 10만 이상 가는 데니까 부자 동네로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거고. 네. 그렇잖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서해안 벨트를 몰아달라고요. 네. 그러면 저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신물 보는 100원이지만 남양구로 원합니다. 그리고 비봉소신, 향남, 우정호 다 빼고 우리는 서해안 벨트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봉이랑 매송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제 뒤쪽에 네, 뒤쪽에 하얀색 네. 세설동 중장치는 조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번역 넓이에 한 개 구청을 주는 것에 다 전부 반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다 반대하는 저런 계획은 정말 다시 재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번역을 보면 5개 정도씩 묶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0개를 묶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아까 뭐 전철, 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통계로 나눴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채솔동에서 동탄까지 하루에 36km씩 1시간씩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버스 타고 가고 싶거든요. 운전하기 힘드니까 제가 자차 말고 대중교통을 검색해봤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장안면 사무소 지금 저희 채솔동에서요. 버스 타고 가면 5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무슨 전철권이 형성된다는데 저 일본역에 전철역이 몇 개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철역이 많이 생긴다. 향후에 신안산의 교통이 됩니다. 그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는 직통으로 연결이 됩니까? 교통이 아무 전혀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지역만 놓고 알아서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뭐 어떤 그 기준이 있겠죠. 공무원이시니까. 근데 그 딱 기준대로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은 주민의 편의성인데 편의성은 1도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다시 재고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위치를 정한다. 그럼 주민들이 이용할 수 편리하게 교통망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하시려면 그 다음에 대책으로 교통편도 해주셔야죠. 지하철역도 지어주고 버스도 해주셔야죠. 5시간 30분 걸리면 거기 어떻게 갑니까? 맞습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출퇴근 하세요? 저도 동탄에서 남양까지 출퇴근 합니다. 기획안이 되면 오늘은 기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교통을 죄송합니다.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듣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쪽에서 남쪽 가는 버스가 없는데요. 답변을 듣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시간도 주셔야죠. 제 질문하신 분한테 예의잖아요. 예. 저도 동탄에서 남양까지 선택하는데 굉장히 멀고 힘듭니다. 다 이해하고요. 오늘은 구획안 만드는 거 얘기를 하려고 교통편에 대해서는 차기의 도시기공계 공사구 계획이라든가 교통망 계획 때 또 상당히 관련돼서 답변 드릴 텐데 당연히 주민분들 편하도록 광역교통망 하고 철도 놓고 도로 노선 그 세심하게 요새열단처럼 놓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일이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너무 지역이 넓고 도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세밀한 부분까지는 현재까지 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구청을 만들고 기준권과 현실화돼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황남권이 너무 넓다 말씀하셨습니다. 황남 넓습니다. 황남 구를 두 개로 나눴으면 좋겠다. 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행안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행안부는 인구 20만 분구당 맞추고 아주 부족할 때 예산용도로 배정용도로 국토부 개발 도시만 딱 띄어서 인정해주지 말지 그것도 행안부가 그때 가서 판단한 타입인데 지금 승강시티에 15만 인구를 다 당겨서 비공매송에다 놓고 밑에 한강은 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비공매송 봉담 남양까지 묶으면 그쪽 콩분이 20만 되겠죠. 근데 밑에는 또 향남 8탄 우정장을 하면 12~1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담 합치면 20만인데요. 봉담을 행안부 기준이 평균 면적이 아니고 인구기 때문에 인구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본담 합치면 20만인데요. 봉담을 밑으로 행감을 해서 중간 되면 위로는 또 없잖아요. 다음에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사만 짓고 살으라고 면적을 제일 큰 우리 광원리의 국민이라고요. 도로 국가도시라는 게 당신네들은 그리고 지금 당장 주민의 편의성 외에도 행정의 효율성이나 미래 발전 방향, 지역의 정체성도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우리 추진단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주신 얘기는 저희가 세밀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용인시가 지금 110만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막 들어보셔야죠. 지금 가만히 계세요. 잠깐만요. 똑같이 그쪽이 지금 108만에서 400조원 추진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니 충분히 얘기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까지 시민들이 주신 얘기 저희가 촘촘히 듣고 우리 일반 고출이 시민이 반대하는 추진 못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그 대신 저희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한번 내가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질문 주시는 대로 그러면 한 번 주시는 대로 한 번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서쪽에서요 남쪽 가는 버스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한 번 없어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제가 마이크 잡고. 자 선생님 잠깐만 질문하시고 계시고요. 자 얘기하세요. 아까 하신 분 앉으세요, 이장님. 아니 충분히 전달되셨으니까요. 자 이장님 충분히 저희가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우정구입니다. 저는 이장단도 아니고 질문하시니까 잠깐 기다려 달라고요. 네. 저는 이장단도 아니고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인데 저희 남양권 단톡방에서 저희 시장님을 어디 시장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디 시장님 아파트 신고가 찍었습니다. 아침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
이거 연구하시면서 연구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전 자료를 보면 옛날에 경비역 공원에서 4개국 다 쪼갰을 때 이거 시민들이 말하는 거 그 아니에요. 옛날 게 아시죠? 옛날 게 그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시민들이 말하는 거. 그리고 이동탄 얘기를 하는데 이동탄 큰 지 10년 안 됩니다. 이동탄 허가 벌판이었어요. 6년, 7년. 저희 남양에서 봐가지고 송산 그리시티가 10년인데 이동탄만큼 커지지 않으리라는 보장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거기 계약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비봉도 지금 거기 신도시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입주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쪼개지 말고 옛날 안대로 여기 시민들이 말하는 쪽에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지금 그 안을 고집하느냐 새로운 것을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일반 시민인 저도 와봤는데 그게 답답한 거고. 이상입니다. 맞는 얘기가 하시네. 맞는 얘기가 그런 얘기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신 분 있으니까요. 마저 듣고 예, 향나무대 박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이런 설명회가 오늘자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 다양한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기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하게 하면은 조례를 먼저 바꿔야 되는 것 같이 행안부 기준 20만이라는 게 우리 화성 이 면적 대비해서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소부권의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만이라는 인구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니까 이거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급하게 확정할 사항이 아니라면 행안부하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서 행안부 법령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도 바꿔가야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다 저녁 퇴근 시간에 식사도 못하시고 다 오셔서 열심히 경청하시고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추진단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화성시 관련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가 다 같은 시민이지 여기 뭐 적이 있고 아군이 있는 거 아닌 이상 자기 의견 개진할 때는 조금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싸우자고 할 것 같으면 못하러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정확하게 자기 밝히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그리고 해결될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그 행안부의 기준이 왜 지적을 하냐 시작해야 됩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고 한 번 무산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데 승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 개정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시가 됐는데 과거에 시군구 기초자치제 때의 인구 기준 인구 7만이나 8만에 적용받고 인구 100만에 적용받는 똑같은 잣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법령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수 인구수에 그 외국인 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선거법이라든가 기타 법에 보면은 외국 국적 동포라든가 등록 외국인 수를 카운트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하게 행정구역 구청 설립할 때만 주민등록 인구로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법령안을 그 지역국회의원 논의해서 법령 연구를 하고 있고 개정안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 저희가 특례시 지원법 특별법을 만들려고 4개, 저희 포함해서 5개 특례시와 특례시 지원법 특별법을 만들려고 지금 개정 발의안을 지금 정부안도 그리고 국영 발의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려면 내년 6월인데 거기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가 특례시는 지역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의 예산, 조직, 기구 정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인구 20만 기준으로 본 것들을 그리고 경기도 사전 승인 받는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 또한 예정이잖아요. 저희가 발의하고 노력을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인구 아까 남양에서 오셨던 저분 옛날 구획안에가 더 좋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옛날 구획안에 보면은 외국인 수하고 개발된 인구들을 행안부 기준하고 맞지 않게 잡아놔서 지금 아까 계속 제가 벌써 한 얘기 3-4번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송산하고 남양권은 향후 분구 송산에서 개발되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자리적으로 인구가 2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게 송산시티 개발계획 인구를 끌어서는 13만으로 구청 승인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20만이 안 되는 구청이 전국에 8개 있어요. 15만에서 20만까지 15만 이상 20만 미만이 8개 있는데 구청 오전부가 15만 5천입니다. 가장 작은 숫자가요. 근데 12만 5천으로 지금 자꾸 올리자고 미래에 송산시티 인구가 있으니까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불승인이 예측되는 카드를 한 번에 기회가 8번 있는 것도 아닌데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두거나 시청에 행정 기능을 남겨서 지금보다 불편해지는 부분들 만들려 구청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송병관리 이주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설명회가 확정된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구획 정리를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인구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동탄 권역이 40만입니다. 그 40만은 한 개 구로 확정을 줘놓고 나머지 3개 구를 쪼개다 보면 20만 이하의 인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왜 동탄은 40만으로 하나만 그냥 확정시켜놓고 거기 상한선이 없는 건가요? 그리고 요 정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꾸 정보요. 구획 정리하는 거. 구획 정리 여기 보시면 이 권역은 14만입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록되어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럼 지금 발표하신 분이 1권역은 안 된다고 2권역은 된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지금 발표하시는 분이 자꾸만 무엇인가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앞뒤 안 맞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함을 표현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행정부 고시 기준안이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고시된 개발 인원까지 포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재 인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나게 고마운 거는 저희 매송면 비공명이 공당 쪽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공당 매송 비공 그쪽으로 달라져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매송 비공은 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꼴이 됐을까? 그린벨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다가 자꾸만 저 기준안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발전 방향, 지역 정책성. 배송 비공이 공담으로 하는데 주민이 편해집니까? 행정이 효율적인가요?
비봉 대송 동덕 쪽으로 가려면 수원 역정 가서 전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30분 거리가 아니라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행정효율성 공무원들이 여기 출장 나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 정책성 우리는 남한 반도쪽으로 해갖고 매송 비봉 남양 반도를 있고 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양 반도 쪽이라는 건데, 그리고 발전 방향, 이 번역은 발전 방향으로 얘기하신 곳이 KTS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와서 교육도시를 만든다. KTS하고 전철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매송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매송면에 들어온 기반 시설을 갖다가 봉전 쪽으로 하겠다, 이 기반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KTS하고 전철이 되시면 일본역 쪽의 발전 방향이 앞으로의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 부산에서 KTS 타고 가고 소신 가서 놀고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고 가야 되는데, 기준 아니라고 얘기하는 주민 편의성, 행동 효율성, 발전 방향성, 지역 정책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써있긴 저렇게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구획 정리한 거는 하나도 안 맞는 아니, 이게 만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뭐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예. 이게 중요한, 지금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행안부의 20만 요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안부가 결국은 쓰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근거가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7조인데, 여기 보면은 구가 설치된 도시에서 인구가 많아져갖고 분구했을 때 20만입니다. 이거를 근데 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규정은 없답니다. 근데요, 이거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이거 군과 옥조로 해갖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맞춰야 된다는 것은, 난 이거 하성시청에서 분명하게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분구 지금 50만이 되면은 우리 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으면 한 군데가 17만이 돼도 되고 한 군데가 33만이 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결국은 구 설치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인데, 주민 편의가 거리의 인구 분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7만, 33만 가져도 우리 같이 저렇게 거리가 기억적으로 된 거 나 행안부에서 용인한다고 한다. 근데 지금 분구를 해야 됩니다. 40만이 넘습니다. 저거 지금 하면은 이 요건대로 하면 지금 40만이 넘는 동탄은 분구해도 됩니다. 이 요건 행안부에서 제시한 것을 20만 기준은 구가 분구할 때, 하나의 구가 두 개로 나눌 때, 기존의 구가 있는 도시에서 나눌 때 기준을 여기 신설되는 구로 해갖고 그걸 군과 옥조로 적용하고 있는 하성시의 기준은 우선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전제로 하면은 끼워가지고 말도 안 되죠.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 5년간 중앙정부에 출입하면서 이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사람이고, 실무서부터 차관보까지 이 내용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법령 해석은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내용은 지금 홍영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안부가 이 관련 법규, 걔네 말하는 통치 개념에 의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용인이나 고향 추진했던 것도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그 적용해서 이 안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맞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844km/m. 만약에 이 규정으로 여기는 분명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에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이 넘은 경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규정을 확대해서 해석해가고 하는 건데, 고양시나 좁은 도시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적용시켜서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적용했을 때 저렇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는 물리 해석한 대로 원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기존 시에서만 고사를 좀 말씀해 드리겠죠. 충분히 행안부에 대해 설득할 수 있고 이 문제를 갖고서 정식으로 행안부하고 유권해서 의뢰한 다음에 할 겁니다. 이거는 그 관계만 이런 식으로 시민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만 제가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를 감당할 수 어렵다고 할 때는 저 인구를 20만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방자치법 모법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를 둘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확인했습니다. 인구 20만을 최하로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내용은 행안부의 그냥 지침이고 내용이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규모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성시는 이런 불합리한 결과를 갖고 가서 수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3개국, 그러니까 2개국 추진, 3개국 추진, 4개국 추진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이 업무 협의를 통하거나 이 법령 해석을 받을 때는 그들이 얘기할 때는 최하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대전제는 50만이 넘어야 되고요. 그러면 20만 이상 그들 쪽에서 한 구당 20만 이상일 경우만 그의 승인 조건에 해당한다는 그런 답변도 있고요. 저희가 공문서 받은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선생님 얘기는 저희 충분히 들었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있으니까 저희가 크던 작던 시민의 목소리를 다 드릴게요. 네? 드릴 테니까. 아니 근데 행안부 그런 말씀 좀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하성군 의산읍에서 했어요. 송정 이사님. 자, 우리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예. 설명하신 것 중에 예. 이건 한 13만 7천이란 말이에요. 예, 예. 13만 7천이면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남양면 남양읍 시비사는 홍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분과안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공무원께서 고심하셔서 이런 설명회를 받는 것 같은데 이대로 확정되는 건지 여기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실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외람되이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화성 서남부 주민은 동탄 시민을 위한 노예 같습니다. 표현을 다한데 기본적으로 서남부 주민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생각으로는 외람되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탄 시민이 당신 어디 살아 그러면 화성시 동탄 살아 쓰지 않고 동탄 산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여기에 쓰레기장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봤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분실을 해서 우리 소나무가 다시 다른 시를 만들고 동산시는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억울하게 당하는 살고 동탄시는 되게 어디서 내도 손들이 없는 인류 신도시로 꼰덕꼰덕하고 여기 쓰레기장, 폐기장도 들어오니까 분신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남양도호 권역이라는 곳으로 예전부터 이제 이름이 명칭이 바뀌고 당선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을 지명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 마을의 정체성이 되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번에 분구를 확정할 때 그 역사성 생활권이라든가 역사적으로 내려진 우리의 그 자산을 고려한 구청 안배, 그다음에 생활권 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안배가 기본적으로 돼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명칭도 이렇게 예시
지금 많이 들어오셨지만 화성이 수원 장안구에 있잖아요. 우리 화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그 동의하는 말씀이시고요. 역사성, 정체성을 해야 되고 행정구역을 할 때는 그 저희가 아까 구획안을 한번 보여주세요. 동탄이 왜 40만이나 되는데 거기를 나누지 왜 서구권을 그렇게 하냐라고 말씀하셔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할 때 이제 하나의 기획으로 해서 이동부터 구동까지 생겨서 현재 동탄 출장소가 운영 중인데 저희가 해남 심을 때 이 질문의 인구가 많아서 인구 위주로 말씀드리게 됐지만 그 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 그리고 그 재정 낭비도 방지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천안시 분부 이후에 대한민국에 구청이 없었던 이유가 일부 지자체에서 호화청사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적 재정 낭비를 왜 했냐 이런 비난이 있어서 20년 가까이 못했는데 동탄 출장소에서 150명으로 동탄 번역의 행정 수요를 커버하면서 행정 번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만이라는 데서 여기서 동탄구청을 2천억씩 토지 빼고요. 2천억씩 들여가지고 구청을 만들고 구청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300명으로 하게 되면 행정률이 2배로 거꾸로 가는 거죠. 행안부에서 그 행정 비효율이라든가 재정 낭비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구역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40만이지만 구역을 나누게 될 경우 거꾸로 행정 비효율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40만이어도 덕양이나 기흥, 분당 같은 경우도 45만, 6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탄만 유난히 그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건 아니고 일산도 동부서구 분부가 인구 50만대 분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비효율적인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을 좀 위해서 동탄 번역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매송비봉 동단 같은 경우 313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옛날 남양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매송 비봉 공단 같은 경우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별 특성화 발전을 해야 되는데 행정구역의 특성이 유사한 그 읍면끼리 같이 있어야지만 발전 방향의 수립이 용이합니다. 매송 비봉 공단의 그린벨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린벨트는 남양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해야 되고요. 일본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공평, 제주, 제부 매항까지 서해안 관광벨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일본역에서는 발전 방향을 잡고 관리해야 할지 그것도 하나의 도시 특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상권역 같은 경우는 병정권 중심으로 그 신도시 개발이 20년 역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20년 지나가니까 지금 너무 낙후가 됐어요. 주요구 환경이 너무 노후가 돼서 원도시 활성화라든가 도시 재생으로 이 지역은 하나의 도시 특성으로서 발전 방향을 하나로 가야 됩니다. 동탄 신도시는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투자보다는 복지 위주로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관리 위주로 가야 되는 도시 특성을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별이 단순히 인구 기준, 인구로 오랫동안 얘기해서 그렇게 됐는데 도시의 특성이라든가 향후의 발전 방향을 하나로 해서 앞으로의 100년을 보는 겁니다. 그 100만 인구가 돼서 이제 인구 20만 대의 그 어떤 지역 정체성도 중요하고 그 지역의 어떤 유대감도 중요한데 그거에 더해서 향후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행정 효율을 해서 발전하자는 부분으로 어렵게 만든 구획안이고 오늘 말씀 잘 청취해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신중히 검토해서 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많이 잠시만요. 우리가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정 어린 보원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충분히 쉽게 읍면동에서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읍면동을 방문해서 또 다시 한번 소상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하고요. 오늘 충분히 우리 일본역에 대한 그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저희 반영해서 우리 단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화성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게 나은지 어떤 것이
정체성을 가지고 토종 발전을 인도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머지 못하신 말씀은 문명동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 계획에 반영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아니, 이거 마치고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의견을 또 여기서 하겠습니다. 질문한 거를 왜 예를 들어 이 구역 같은 경우 17만 4천 정도의 해당구 지금 도시가요. 그리고 이 구역 같은 경우는 14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20만 이상이라면 왜 그걸 답변을 안 했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 까먹었네요. 그 연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말 기준으로 해서 2월달에 제출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이 지구는 현재 주민등록 인구로 14만입니다. 8월이 되면은 내리지구에 4만 299세대, 12,000명이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 기준이 되면은 10,000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 행안부에다 정식 제출하는 2월 시기가 되면은 15만이 됩니다. 15만이 넘어서 행안부에 아까 제가 8개 있다고 했죠. 20만이 되지 않는 15만 이상 20만 미만의 부가 부천 5조구가 딱 15만 넘었을 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제가 방문을 했대요. 그러면 지금 국토부 고시가 통상 그린시티가 12만 8천 정도, 12만 9천이고 남양 뉴타운 쪽으로 10,000명이 늘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36만까지도 가는데 비봉이라든가 예를 들어 저기 어디에 저쪽은 지금 그거를 국토부 고시를 인정을 해주면서 왜 송산 그린시티를 왜 그렇게 아까 말하는 외동부터 7개 운명동으로 해도 그 인구 20만 넘는데 그거는 왜 반영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가짜 있는 거 여기서 지금 와서 하면서 지금 해보시는 분이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이거 다 된 거 그냥 그쪽으로 어필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감만 더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저희 주민들이 생각이 듭니다. 네? 생산, 마도, 서신, 남양, 세솔, 비봉, 매소까지 따로 분할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해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냥 없는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질문은 아까 조윤희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일정을 다시 했든가 나중에 저기 우리 실장님 각 읍면동 동으로 들어다니면서 설득했으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일 지역을 다시 했든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지. 우린 무조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 여기 다 짜는 거 우리한테 지금 니네 이렇게 해라 밖에 더 돼? 여태까지 100년 200년 다 생활권으로 살던 사람들은 반으로 또 나눠놓는 거 뭐예요? 오죽하면 비봉배선이 이쪽에 오고 싶대요. 고맙다고 인사하래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면 말이나 무슨 주민을 위해고 행정을 위해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다 지금 그렇게 느껴요. 제가 잘못했다면 이해하시는데 저는 정당한 말 해거예요. 여기 그냥 자리 다 빼가지고 왔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누구 한 사람 위임할 테니 그거 아주 자료 자료 제출할 때 검토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검토의 내용을 다 공지해 주세요. 예, 마지막 질문이라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답변 드려도 되겠죠? 답변 질문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 지금 1번역으로 되어 있는 남양권하고 향남권이 같이 있는 1번역을 비봉 매소 남양세솔 왼쪽으로 하나로 묶고 향남권을 분담으로 묶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찾아가지 않고 말 여기서 거리에 부탁드려요? 안 돼? 서북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에서도 불을 하자는 거지 불을 하지 말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어쨌든 그럼 불을 내는 목적이 뭐예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충분히 설명. 그거 저희도 다 받아들여요. 주민들도. 근데 이거에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답변 빨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 답변하자마자 일어나실 것 같아서 미리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또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서북부 지역 비공 내성까지 포함하면 인구가 12만 5천입니다. 12만 5천에 국토부의 개발도시 인구를 포함한다고 해서 부천의 오정도도 15만 마지막 때에 이제 그 대장동 5만을 합쳐가지고 승인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15만 밑으로 승인을 해준 경우가 없어요. 생산가스 인구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자르고가 아니라 그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때 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최저로 그러면 한 기준을 가지만 보고 여쭤볼게요. 말씀드린 지금까지 겁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 저희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을 해서 확정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아까 실장님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내부에서 신중히 고민해 아니 보겠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국토 그쪽에다가 민원 넣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행정상으로만 해서 탁상공론으로 해갖고 인구수 대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이 일원역은 너무 불편해서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을 보여야 되면 집단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형희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갖고 준비도 많이 해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제 지금 우리 화성 씨가 땅이 넓은데 어떻게 보면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찌 보면 요번에 이제 구청 관련돼서 사실 이쪽에 이제 많은 배려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튼 그런 의견을 충분히 냈고 오늘 저도 이제 얘기를 안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전체적인 말씀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거의 100% 반대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잘 동의해 주셔서 의견이 그렇다는 걸 전달하시고 아무튼 의견이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도견을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행정체계에 제가 봤을 때